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부합하긴 했지만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0%, 시장에서 이렇게 보게 됐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경기 둔화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빅4 약했고요. 중소형주 지수는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낫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일부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야간 선물은 제자리였고, MSCI 한국 지수는 0.77% 상승을 해서 일단 주초에 우리 증시는 좀 어정쩡하게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증시 뭐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브로드컴이 워낙 큰 폭으로 오르고 또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제자리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엔 강했는데 장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경기 걱정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일부 대형주들 매물이 나오고 하면서 지수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소형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또 종목군별로 차이가 좀 있었고 실제로 11개 업종 중에서 6개 빠지고 5개 올랐어요. 근데 그 등락폭 차이가 좀 크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금융 이런 업종은 2% 전후까지 업종 지수가 2%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 하락을 했고 금리 내려가니까 또 부동산은 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업종 지수는 거의 1% 정도 올라가서 금리에 따라서 또 경기 걱정에 따라서 업종별 반응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면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8월 비농업 일자리가 22,000, 예상이 75,000이었거든요.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왔죠. 실업률은 예상과 비슷한 4.3%. 이게 뭐 근데 소수점까지 합치면 4.32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4.3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뭐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이 너무 늦게 대응해서 이 꼴 난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렸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고용이 이번 주에 나온 모든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추세도 보면 이제 방향성이 계속 떨어지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종에도 구분이 좀 됐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거. 그러니까 중소형주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중소형주는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회사에 보유한 현금이 적어서 아무래도 돈을 빌려다 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럼 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되면서 중소형주 쪽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부동산주는 뭐 당연히 이자가 내려가니까 이제 부동산주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경기 우려를 또 걱정하는 쪽은 금융업종, 이게 대출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금리 내려가는 게 좋다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나빠지게 되면 대출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금융주 매물을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주는 공급 과잉에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인하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 경기 둔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 이렇게 각각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 시장에 대한 분석 이런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AI 투자가 절정에 가까워진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숫자 보고도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놨고요. 웰스파고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게 뚜렷해진다. 그래서 증시가 단기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골드만삭스하고 웰스파고 전체 뷰가 아니라 거기에 일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에요. 또 애널리스트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감안을 해서 봐야 되고 울프 리서치에서는 그 몇 주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낙관적이다. 그 AI 투자가 어쨌든 모멘텀을 계속 지속을 할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증시는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가 있어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에 특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아시아도 많이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있고 근데 유럽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를 자세히 좀 보면 이게 선으로 보는 게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 비농업 일자리는 좀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예상치가 7만 5천이었는데 2만 2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3만 아래로 나오면은 경기 걱정도 하게 될 거다 아마. 그래서 좀 적당하게 부진하게 나와야지 너무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걱정을 같이 할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2만 2천이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만 2천이 나오면서 경기 걱정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근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6월 수치가 하향됐어요. 그러니까 14,000이었거든 원래 발표된 게. 근데 마이너스 13,000. 근데 이 비농업 일자리가 월간 마이너스 기록한 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었어요. 예, 그때 이후 처음으로 월간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수치는 7만 3천이었는데 이건 또 이제 7만 9천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그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치가 3만이 된 거예요. 3만.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의 고용은 월간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의 어떤 실업률 기준으로 한 7만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3만이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에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업률이 4.3%로 나오긴 했지만 실업률 추세를 보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안 보던 실업률이거든요. 못 보던 실업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고용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정부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고용하는 일자리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뭐 계속 트럼프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머스크한테 이제 또 일을 시키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연방 정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5,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한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일자리 감소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한 7개월 정도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이제 멈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7개월째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방정부 일자리 감소폭이 좀 마무리가 되면, 저 감소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고용 수치 막 떨어지고 하는 것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뭐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쭉쭉 가진 않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연방정부 수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고용 시장이 둔해지는 것도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 뚝 떨어졌습니다. 예, 국채금리가 이제 뚝 떨어지는 금리 인하에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10월, 다다음 주 이제 금리 인하 확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100%가 됐어요. 예, 기존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0%가 인하, 뭐 10%가 동결 이랬다면 지금은 바뀌어서 8%는 0.5% 인하, 그다음에 이제 92%는 0.25%포인트 인하 이렇게 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완전히 확정적. 예, 근데 심지어는 0.5 인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저 0.5 인하 확률이 높아질수록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0.25 내리고 연말까지 계속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주초에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그 이벤트마다 지수의 변동성 베팅이 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번 베팅이 되게 그 변동성이 클 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실제로 고용지표 나오는 데 오늘 0.85%의 어떤 등락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피크 대비 떨어진 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베팅한 대로 약간 저런 옵션 거래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CPI 나오는데 CPI가 0.8, 그다음에 FOMC가 0.84. 근데 이번 고용지표 변동성이 FOMC보다 약간이긴 하지만 더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번 걸 보면 FOMC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FOMC보다 이번 고용지표를 더 크게 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수가 유난했던 거는 아마 저런 이제 관련된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또 다음 주에 CPI 나오는데 다음 주 CPI도 또 만만치 않은 증시가 이제 빠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빠지던가 이런 어떤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건 또 우리가 예비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빅4는 빠졌는데 스토리는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과 아마존은 이번 주에 워낙 크게 올라간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둔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는 오늘 상승률 상위가 브로드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급등을 했는데 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어떤 AI 칩 고객을 확보했다. 근데 그 AI 칩 고객이 오픈 AI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을 좀 뺏기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뭐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군데 주문을 해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 협상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AI 칩 이슈를 독점을 하던 어떤 엔비디아가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며칠 동안 계속 17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회복하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브로드컴이 오늘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그 머스크하고 새로운 어떤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연간 그 5천억 달러인가? 5천억 달러의 그 저 기업 가치를 올리면 지분율 1%씩 지분을 더 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이제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집중해서 테슬라 시가총액 좀 주가 좀 올려봐. 그러니까 이런 옵션을 건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7%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도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77% 올랐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도 많이 빠져서 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박스권 상단 언저리까지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야간 선물은 제자리였죠. 일단 주초 우리 증시는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차이가 큰 상태로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약주 중에서는 뭐 그 일부 뭐 제약주가 부작용, 약품 부작용 막 이런 것들 제기가 되면서 빠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업종 내에서 또 종목들이 많이 달라서 우리 증시는 업종보다 종목별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둔화의 시작, 이게 이제 맞물렸는데,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로 갖다 붙이기에는 어쨌든 고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아까 또 제가 연방 정부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뭐 완전히 침체다 이런 또 시그널은 아니고, 근데 방향성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빨리 금리를 내려서 이제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예,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맞서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빅테크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 보면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종목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빅테크에 집중됐던 자금이 분산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7개 다 샀다면 지금은 7개 중에서 2개만 돌아가면서 사고 나머지 5개 사던 자금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 중성주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자금이 분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 어쨌든 달러 약세,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조건이 되고, 반면에 미국 경기 둔화는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월요일에 이제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돌아오는 주가 우리나라 동시만기일이라 이제 그게 또 변수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할 조건은 좀 되긴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업종이 전체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이한 이제 데이터라서 특이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흑자 내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무역 적자 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근데 이게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적 흑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내고 있는 무역 흑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통상 압력이 이렇게 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중국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 좀, 뭐,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네?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 이후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뭐, 이런 나라, 이제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고, 반면에 이제 멕시코, 베트남, 뭐, 이런 데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통상압력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세게 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은 모두 뭐 큰 변수는 아닌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카펜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그 탑 오브 더 월드라는 노래가 아마 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또 들어보시면은 뭐 잔잔하니 좋습니다. 뭐 카펜터스 음악은 이거하고 싱이라는 노래가 들으면 되게 마음이 좀 잔잔하니 풀리거든요. 제가 그 생애 최초의 LP를 산 게 예전에 이제 강변가요제, 예, 강변가요제하고 카펜터스 LP였어요. 그때 이제 뉴코아라고 이제 그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그 백화점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뉴코아 백화점 음반 매장 가가지고 샀던, 그러니까 해외 쪽 LP로는 제가 최초로 샀던 게 카펜터스 LP였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나지고 집에도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늘의 음악으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